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고마해란 많이 묻다 애가. 이런 대표 대사 하나면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조폭 영화들이 있지.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친구, 비열한 거리 등 100만 관객을 넘긴 대작들이 수두룩한데, 오늘은 영화 속이 아닌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의 어두운 조폭 세계를 들여다볼 거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국을 제패했던 대한민국 3대 조폭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3대 조폭은 양은이파의 조양은, 범서방파의 김태촌, 마지막으로 오비동제파의 이동재가 있어. 70년대 서울 명동과 무교동 일대는 유흥의 중심지였어서 조폭들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 당시에는 조폭 중에서 세력이 가장 막강한 신상사파의 우두머리이자 신상사라는 별명을 가진 신상현이 관리하고 있었고, 오종철파와 박종석파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이제부터 3대 조폭 천왕이 등장해. 오종철파로 활동한 조양은과 박종석파의 김태촌이야. 양은이파 조양은의 명성이 자자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 사보이 호텔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부터 조폭들은 주먹 다짐이 아닌 생선회칼 등의 각종 흉기들을 사용해서 혈전을 벌여. 신상현은 신상사파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충무로에 있던 사보이 호텔에서 신년회를 하고 있었는데, 조양은과 양은이파가 칼을 들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버려. 근데 이게 좀 치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조폭 세계에도 나름의 룰이라는 게 있거든. 한 사람을 두고 린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린치는 다구리야. 그리고 연장이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뒤에서 몰래 급습하지 않고 정면 승부한다. 근데 이때부터 그 모든 규칙이 깨진 거지. 야비하긴 하지만 결국 조양은은 신상사파를 와해시키고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 라이벌 구도에 있던 김태촌이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김태촌이 엠파이어 호텔 주차장에서 조양은의 보스인 오종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조양은이 직접 3년 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참혹하고도 잔인한 두 조폭 간의 세력 싸움이 이어졌고, 그들의 극악무도함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어. 번외로 조양은은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해서 자신의 일대기를 밝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접 영화를 제작해서 아내와 함께 주연으로 연기하기도 했어. 영화의 제목은 보스라고 해. 조폭 두목이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좀 궁금하긴 한데,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찌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 조양은과 조폭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던 김태촌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신민당 강목 난동 사건이 있어. 1976년 5월 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장에 김태촌이 부하 150여 명을 이끌고 난동을 부린 건데,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줄게. 혹시 정치 깡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이 사건은 다른 폭행 사건들과 다르게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문제야. 김태촌은 김영삼과 이철승이 신민당 총재직을 두고 대립할 때, 신민당의 비주류 의원인 이철승과 차지철의 사주를 받고 조직원들과 함께 종로구 관운동의 신민당사를 쳐들어가.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의원들은 전당대회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강목을 휘두르고 손도끼로 문을 부숴대는 조폭들을 마주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어. 조양은은 그들에게 두 손을 들게 하고 무릎을 꿇렸어. 유리창을 깨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위협을 가하고, 경찰이 신민당사로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막기도 했대. 덜덜. 의원들은 김영삼 총재와 함께 대피하다가 3층 높이에서 지붕으로 뛰어내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김영삼 총재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긴 했지만 그거라도 어디야. 김태촌은 성공적으로 계획을 완수하고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신민당 대의원 명단을 불태우고 직인을 강탈하기까지 하지. 이후에도 두 차례의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김태촌의 조직원들이 깽판을 치고 김영삼 총재도 이에 맞서서 급기야는 조폭을 불러서 패싸움이 일어나. 아주 개판이지? 이게 바로 신민당 강목 사건이야. 아,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김태촌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떨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연예인 권상우를 협박한 죄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기도 했대. 권상우가 일본 팬사인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며 협박성 전화를 했다고. 오비파는 광주 충장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는데, 조양은이 몸담았던 구오비파와 신오비파로 나뉘어. 이동재는 바로 이 신오비파 소속이고, 1980년 조양은과 김태촌이 동시에 감옥에 가게 되자 이 틈을 타 이동재는 분열됐던 오비파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비동재파로 이름까지 바꾸며 조폭계를 평정하게 돼. 하지만 1987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양은이파 조직원이 오비파 조직원을 폭행한 일이 발목을 잡아 오비파 조직원들이 복수를 하겠다고 양은이파 계열인 조직원을 칼로 찌르고 아킬레스건을 절단했는데, 당시의 사건이 싸움에 불씨가 돼. 게다가 조폭계에는 조직 간
하지만 보복은 상대 조직의 최고 실력자를 상대로 한다는 불문율이 있거든. 그래서 오비파의 최고 우두머리인 이동재가 결국 피를 보게 되지. 그는 9월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양은이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당해 불구가 되어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해. 이렇게 조폭이 어지럽히던 세상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가 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막을 내렸어. 헌법에 보장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대적인 조폭 소탕 작전을 펼쳤는데 경찰에게 총기와 실탄까지 지급하기도 했어. 그 결과 전국의 폭력 조직은 거의 와해되었고 범죄 발생 건수도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해. 조폭계의 한 획을 그으며 역사를 써내려가던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조양은은 1980년에 구속되어 15년간 감옥에서 복역하다 출소 후에도 크고 작은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어. 이후에는 다시는 폭력배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뜬금없이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따고 목사와 선교사로 활동해. 김태초는 지난 2013년 1월 5일 폐혈증으로 64살의 나이에 눈을 감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약 33년이라고 하니까 인생의 절반 넘게 징역살이를 한 셈이야. 빈소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부하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빈소 주변에 경찰 병력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니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겠어. 마지막으로 오비파의 이동재는 양은이파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어 미국에 도망간 이후 뉴욕에서 슈퍼마켓 사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휘황찬란했던 그들의 삶도 그 끝은 참 초라하기만 한 것 같아. 21세기 조폭은 과거처럼 무식하게 주먹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쓴다고 해. 증권, 금융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이나 성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야. 한때는 조폭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며 미화되기도 했었는데 선량한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조폭 같은 사회악이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모르면 손해보고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과 정보를 더 보고 싶다면 화면 가운데를 눌러 지식상점을 구독해줘.